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치아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의사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한국과 캐나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캐나다 치과 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렇게 관리만 잘해줘도 우리 아이들 치과 치료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이가 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유치를 보시게 되면 7, 8개월 전으로 밑에 앞니 2개가 먼저 나기 시작하고요. 8, 9개월 정도가 되면 위에 앞니가 나기 시작합니다. 14개월에서 16개월쯤 되면 송곳니보다 작은 어금니가 먼저 나오고요. 16개월에서 20개월쯤 되면 아래 위 송곳니가 먼저 나기 시작합니다. 30개월 전후로 시작해서는 유치 20개가 모두 나옵니다. 밑에 영구치를 보시게 되면 6, 7세쯤 해서 앞니가 먼저 나기 시작하고요. 7세에서 9세 전후로 큰 어금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금니가 제일 먼저 나서 평생 써야 하는 치아라서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합니다. 9세에서 10세쯤 되면 밑에 송곳니를 시작으로 13세 전후가 되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든 영구치가 납니다. 자, 유치 즉 전니는 곧 빠질 이들인데 굳이 관리가 필요할까요? 예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 7세부터 시작해서 12, 13세까지 사용하는 이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의 충치가 심할 경우에는 그 염증이 영구치에까지 영향이 갈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빨리 시기적으로 빼야 되는 경우에는 영구치 치아 배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가 하나도 안 난 신생아예요. 관리가 필요 없겠죠? 아닙니다.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 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칫솔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깨끗한 면 가제 손수건으로 입안을 안쪽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분유나 수유 후에 입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깨끗하게 제거가 될 뿐만 아니라 윗몸, 아랫 잇몸 이렇게 마사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들 치약은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12개월 미만 영유아기에는 굳이 치약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는 만 12개월 이상으로 해서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의사들은 만 12개월 이상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권장하는 이유가 비시주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불소 사업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가 전혀 함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소가 있는 치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이 만 2세까지는 불소가 없는 플로라이드 프리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이 뱉어내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냥 꿀꺽꿀꺽 삼킨다는 거죠. 이 불소라는 성분이 이 치아에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성분이지만 이것을 삼켰을 때는 메스꺼움이나 이렇게 구토나 이런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들 만 2세까지는 플로라이드가 없는 거를 사용했고요. 그 이후로는 불소가 있는 치약을 사용을 하되 처음에 시작하는 양이 삼켜도 지장 없는 양을 사용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쌀 한 톨 양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개월수가 조금 지나면 쌀 2톨, 그리고 더 개월수가 늘어나면 쌀 3톨 이런 식으로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자, 이를 잘 닦는 방법이 뭔가요? 유치는 영구치와 다르게 이가 굉장히 작고 짧습니다. 아이들도 일반 칫솔질 뿐만 아니라 치실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사이에 공간이 크게 없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 치실을 사용할 경우에 예방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치실을 사용하지 않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 충치로 내원하거나 내원하고 나서 이 사이 충치를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치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치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치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치실질을 하고 난 다음 빠져나온 이물질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세척하신 후 그 다음 치실질을 하시고 세척 후 그 다음 치실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온 이물질이 그 다음 치실질 할 때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회용입니다. 한번 사용하시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박테리아의 서식지인 혀 있죠.
혀를 거부감이 안 들도록 닦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양육자, 엄마, 아빠 혹은 조부모님들이 아이들 치아를 관리할 때 굉장히 쉽게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실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생아를 제외하고 이가 난 아이들에게 밤중 수유를 하는 겁니다. 그 젖병에 분유, 우유 혹은 주스까지도 담아서 이렇게 마시면서 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충치가 생기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이런 베이비 바럴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밤중 수유를 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 밤중 수유 끊는 거 굉장히 힘들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거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이 15개월 정도의 밤중 수유를 굉장히 독한 마음으로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충치가 생길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충치가 생길 때 가장 고생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굉장히 힘드시더라도 독한 마음 먹고 젖병 수유는 끊어주시는 게 이 충치, 특히 베이비 바들 신드롬을 예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대체를 하세요. 젖병에 물이나 보레차 등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빠는 아이.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쭉쭉 빨고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장기적으로 습관화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이 위턱을 상악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악 자체가 돌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뻐드렁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쭉 빨게 되면 이 앞니가 뻐드러져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아 배열에 문제가 생겨서 교정 자체도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치실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치아와 치아가 붙어있는 이 인접면 사이에는 일반 칫솔로는 제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치실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있는 인접면 충치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 잘못된 식습관인데 우리 주변에 이게 슈거리한 푸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자, 사탕, 캐러멜 굉장히 많은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게 요즘에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바로 양치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혹시라도 양치시킬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냥 일반 물로 과거를 시키시고 뱉어내게 하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엄마들은 너무 어린 아이에게 스스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겠다고 100% 맡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스스로 양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디가 잘 닦였는지 어디가 안 닦였는지 알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우리 아기 이벌레가 잘 잡혔나 다 잡혔나 한번 볼까 하면서 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진동 칫솔, 일반 칫솔 어떤 게 더 낫나요? 일반 매뉴얼 칫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습관을 들이기로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동 칫솔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여기저기 구석에 깨끗하게 닦기 힘들잖아요. 일반 칫솔로는. 그런 경우에 전동 칫솔로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단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충치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시키는 겁니다. 양치할 때 반드시 치실 또 혀 닦기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자기 전에 양치질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양치질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놀이처럼 해보세요. 누구야 엄마랑 같이 누가 깨끗하게 양치를 하나, 누가 오래 양치를 하나 한번 내기해 볼까? 이따기 대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영상이나 책으로 교육을 시키신다던가 혹은 양치하고 나서 뱉어냈을 때 이물질을 직접 보여주세요. 아, 여기 이 닦으니까 이벌레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습관화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치과 검진,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주변에서 치과 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 아이가 치과라는 병원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친숙한 느낌이 들도록 자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일찍 나는 아이들 경우에는 6, 7세만 되어도 영구치 어금니가 나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실런트라는 재료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픽앤벨리라고 이렇게 그루브가 많이 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깊이 그루브가 져 있는 경우에 여기 이쯤에 충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 홈을 메우는 거를 이렇게 편편하게 메우는 거를 실런트라고 합니다. 자, 그 실런트를 하실 경우에는 충치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면서 실런트를 받으시고 실런트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12개월 정도에서 보건소에서 인컴에 상관없이 무료로 체크업을 해줍니다. 근처에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예약을 하신 후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치과 의사가 아이들 치아를 어떻게 양치를 시켜줘야 하는지, 어떤 치약이 좋은지, 어떤 칫솔이 좋은지 이런 교육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보건소 가셔서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치과 경험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심하니까 심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는 치과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첫 치과 방문은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 치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